안녕하세요. 경남 남해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정신나간 시모와 신우 때문에 겪은 일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 웃기지도 않네요. 저희 시모는 절 볼 때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우리 집 큰딸이라며 그렇게 알랑방귀를 뀌더니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처럼 제 딸이 시집가려고 할 때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지 못하니 절 원수 보듯 하는 시모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공개적으로 망신이라도 주려고 사연을 씁니다. 저희 시댁은 시어머님께서 혼자 새 남매를 키웠어요. 남편과 시누이 둘을 시어머님 혼자 여자의 몸으로 키워냈다는 건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남편이 집안일이며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도 이렇게나 힘든데 시어머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평소 남편에게 시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새남매를 키워내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터라 개인적으로 전 어머님을 존경해왔어요. 때문에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음에도 전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허락을 받아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는 아가씨가 그쪽이에요? 희선 씨라고 했나? 너무 곱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희선 씨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선재 씨를 통해서 어머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머님도 너무 고우신데요? 말도 예쁘게 하지. 우리 아들이 내 흉은 안 봤어요? 키울 때 하도 혼을 많이 내서 아가씨한테 내 흉이나 안 봤을까 모르겠네. 흉이라니 어머니. 어머니께서 정말 힘들게 선재 씨랑 여동생 둘을 키웠다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선재 씨랑 결혼하게 되면 저도 정말 효도할게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가 다 되니 철이 들었나 보네. 아가씨도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서요? 우리 집안에 선생님이 시집을 다 오고 경사네 경사. 그래도 선재 씨가 월급은 더 많은걸요.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머니께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아이고, 참 곱다 고와. 처음 뵙는 자리부터 저를 너무나 예뻐하시는 시어머님 덕분에 전 저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행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놈 집에 가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다고? 아빠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넌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니? 아빠가 그놈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도대체 선재 씨가 뭐가 모자라서 아빠는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데? 엄마도 그래. 선재 씨가 버스기사인 게 그렇게 창피해? 버스기사가 어때서? 성실하고 월급도 나보다 더 많다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참나 기가 막혀서. 엄마 시절에는 버스기사는 할 줄 아는 거 없는 놈팡이들이 하는 직업이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사랑 운전기사랑 비교를 할 수 있니? 걔가 월급이 많으면 뭐해. 그래봤자 기사인데. 엄마 진짜 실망이다. 직업으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마음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도 봤잖아. 선재 씨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 한 번 보고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그놈이 성실하던 착하던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 집은 찢어져라 가난하고. 아빠랑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주위 환경이 왜? 주위 환경이 어때서? 우리 집은 뭐 엄청 부자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 집 편부모라며. 그리고 아들은 하나? 시누이 둘? 참나, 어떤 딸 가진 부모가 그런 집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 너 나중에 시모라는 사람이 아프고 병들면 어떡할래? 내가 모실 거야? 그래, 내가 모실 거야. 그게 어때서? 어머머, 말은 참 쉽게 한다. 내 시모라는 사람 혼자서 자식들 키운 건 대단하지만 나중에 병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책임지라고 할 텐데 너 그땐 어떡할래? 시누이들도 시집가면 그걸로 남남이야. 제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사정사정하면 한 번만이라도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선재 씨만 봐주면 안 돼? 선재 씨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시어머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란 말이야.
저와 제 부모님 사이에 결혼 허락을 문제로 약 4개월을 끊임없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종례에는 제가 가출까지 해버렸어요. 끝까지 뜻을 굳히지 않으니 마침내 저희 부모님께서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마지못해 승낙해 주셨죠. 대신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난번에 허락을 한다고 했으니 번복은 하지 않을게. 대신 너 시집가서 시댁이랑은 선 꼭 긋고 살아야 한다. 딸 같은 며느리?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너도 내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봐왔잖니. 그건 할머니가 옛날 분이셔서 그런 거야. 지금 시어머니가 얼마나 날 예뻐하시는데 엄마가 못 봐서 그래. 난 엄마랑 다르게 시어머님과 엄마 딸 하면서 지낼 수 있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관계야. 아무튼 꼭 시댁이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시누이들 등살에 너무 고생하지 말고. 우리 딸, 내가 결혼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되네. 괜찮아 엄마. 나 시집가서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괜한 걱정하지 말고. 엄마 결혼 허락해줘서 고마워. 그래, 잘 살아야 해.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알겠지? 그때 친정엄마의 걱정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 얼마나 정확히 적중했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결혼 후에도 저를 많이 아껴주는 남편과 큰딸처럼 저를 예뻐하시는 시모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걱정하셨던 것들이 한낱 기우라고 생각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어요. 단지 신우들과는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요. 첫째 신우는 참 선해 보이는 인상이긴 한데 저랑은 성향이 달라서 그런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것들도 너무 다르고 그래도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막내 신우였죠. 저보다 4살이나 어렸는데 참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취직할 생각도 없고 매일 술이나 마시러 다니는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시집만 가면 취직은 안 해도 된다나? 길게 대화하다가는 저도 모르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될 것 같아 가급적이면 막내 시누이와는 같은 자리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시누이 둘 다 저와 맞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간섭이나 참견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뭔가를 바라지도 않아서 그럭저럭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시어머님께서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버스기사 일을 하다 보니 제 퇴근보다 종종 늦게 마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김치며 반찬을 해가지고 오셔서 저와 저녁도 함께 먹고 드라마도 같이 봐주러 오셨죠.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이 없는 시간이 외롭지는 않았어요. 때문에 저와 시어머님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함께 공유하며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게 잘해주시는 만큼 저도 잘해드리려 노력했고요. 세아가, 이번 명절에는 그냥 우리 집으로 오지 말거라. 얼마 전에 아이 낳으라 몸도 힘들 테고 집도 좁아서 우리 손주 누워있을 곳도 없는데 그냥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제 몸 괜찮아요. 명절에 저희가 안 가면 허전해서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괜찮다. 이번에는 음식도 안 할 거야. 아이고, 집이 누추해서 매번 너희가 올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 거기다 우리 귀한 손주 눕히기에도 비좁아서 불편할 거야. 집이 어때서요? 저희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제가 음식하는 거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올해는 시켜 먹으면서 놀아요, 어머님. 그놈의 집. 내가 올해는 꼭 술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술이 끝나면 그때 오너라. 그때까지는 각자 집에서 명절 보내고. 시댁의 주택이 많이 허름한 건 사실이에요. 결혼 전에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집으로 오는 걸 많이 꺼려하셔서 식당에서 처음 뵙게 되었죠. 그 후에도 매번 집에서 만나는 걸 꺼려하시다가 결혼하기 몇 주 전에 비로소 전 시댁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이라기보다는 판잣집에 가깝더군요. 전 저희 지역에 아직까지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속으로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어떻게 내색을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오히려 전 그 집을 보곤 시어머님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을지가 떠올라서 가엾고 안 돼 보이던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5년 차
매년 명절마다 집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던 시어머님을 위해서 전 통 큰 선물을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 조금 얹어서 조그만 주택이라도 어머니께 마련해드릴까? 매번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집? 집을 해드리자고? 우리 그만한 여유가 있어? 당신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안 해드려도 돼. 동생들도 이제 곧 취직하게 되면 금방 어머니도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야. 신우들이 언제 취직할 줄 알고. 그리고 시집이라도 가버리면 어머님 혼자 남게 되잖아. 어머니 혼자 지금 계시는 집에 남겨지게 되는 건 내가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 내가 참 부끄러워지네. 아들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생각하는 건 내가 당신만큼 안 되네. 그동안 내가 조금씩 모은 돈도 있고 대출까지 조금 얹으면 전세 아파트 정도는 가능할 거야. 나중에 시누이들이 취직 잘 돼서 이사 가면 우리가 보증금 다시 받으면 되잖아. 그건 그렇지.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집 마련해주고 싶은 거야? 정말? 응. 내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집은 당신이 알아봐줘. 다행히 서울이나 다른 지역처럼 집값이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 2억 정도면 괜찮은지 구할 수 있을 거야.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어머니 이제 겨울에 연탄 안 떼도 되겠네. 정말 고마워. 처갓집에도 내가 정말 잘할게. 고마워 여보. 그럼 당신이 해주는 돈으로 구하는 집이니까 당신 명의로 구할게.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시댁 모르게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그러곤 시댁이는 한 달 남은 시어머님 생일에 그 사실을 알리기로 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번 생신에는 저랑 선재씨가 어머니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선물? 아이고, 선물은 무슨 선물이니? 이만큼이나 음식을 했으면 됐지. 고마워라. 그래도 선물은 뭐니? 식사 끝나시면 다 같이 어디 가볼 데가 있어요. 그때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그래? 아유, 우리 새아가가 도대체 뭘 준비했길래 이렇게 호들갑일까? 밥을 다 먹고 시댁 식구들 모두 차를 타고 이동하여 도배와 내부 수리까지 다 끝낸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긴 어디니? 너네 이사했어? 어머, 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깔끔하고 좋다. 잘 구했네.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 여긴 어머님 집이에요. 응? 뭐라고 했니? 내 집이라고 했니? 내 집? 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들 집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낡은 집에서 오래 고생하셨잖아요. 여기서 어머님과 아가씨들 모두 깨끗한 집에서 다시 새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했어요. 새아가 너무 고맙구나.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네. 난 평생 이래도 이런 곳에서 못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새아가가 복덩이구나. 복덩이. 정말 고맙구나.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시고 시어머님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당황하는 제게 시누이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새언니가 최고라면서 저를 안고서 울음을 터뜨리고 저도 괜스레 그 모습들을 보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한데 어울려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고 새 집에서 다 같이 밤새 수다를 떨면서 이사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시댁에서 그냥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큰딸처럼 여겨주셨지만 집을 얻어들인 후부터는 공주님처럼 대해주셨고 신우들도 제게 먼저 연락이 오고 같이 쇼핑도 다니자고 말을 걸어올 정도로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매달 대출금 갚아나기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모두 행복해하고 무엇보다 시댁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집을 얻기 위해 들였던 돈 따위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3년이나 지났을까요? 제가 시댁에 들인 정성이 무색하게 시댁과 등을 돌리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새아가, 오늘 저녁에 잠깐 집에 좀 들를 수 있겠니? 선재도 함께 건너오너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오늘 선재씨 늦게 마치는 날이라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오너라. 무슨 일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저희를 찾는지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추측을 하면서 시댁으로 향했죠. 거실에는 막내 신우와 시어머님이 자리에 앉아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올 때 많이 피곤하지는 않았니? 어서 앉거라.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뭘.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들어보거라. 우리 막내가 이번에 시집을 가거든. 네? 막내 아가씨가요? 어머, 아가씨 축하해요. 왜 저한테 이야기도 안 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어떤 남자예요? 어머님에게도 보여드렸어요? 지금 그것보다 참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혹시 가진 돈이 있니? 네? 돈이요?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막내 사위 될 사람이 창원에서 일을 하잖니. 집을 그쪽에다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남해랑 다르게 창원은 집값이 비싸다는구나.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얼마나 부족하신데요? 그게 1억 정도? 1억이요? 어머님, 저희한테 그만큼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계시는 집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안 되겠니? 그 돈 없으면 우리 막내 시집도 못 갈 수 있어. 내가 1억 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 내가 갚아주마. 어머니께서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아가씨 시집갈 때 혼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너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니? 그 돈 없으면 막내가 시집을 못 간다니까. 혼수는 무슨 혼수니? 다짜고짜 1억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원이라고 다 집이 비싼 것도 아니고 작은 주택에서 시작해도 될 텐데 꼭 비싼 집에 들어가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시댁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당연히 그 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로 말하는 시모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고 일어난 건 가진 것도 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막내 신우였죠. 어머, 새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신혼을 원룸에서 시작하라는 말이세요? 웃겨 정말. 나랑 엄마랑 옛날 허름한 집에 살 적에 새언니랑 오빠는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잖아요. 왜 저는 안 돼요? 그거야 저희는 능력이 되니까 구한 거죠. 아가씨는 지금 수입도 없으면서 비싼 집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데요? 형편에 맞는 집에 들어가는 게 상식 아니에요? 나도 오빠처럼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다고요. 전 돈도 없으니까 거지 같은 원룸에서 시작하라는 건 무슨 못된 심보예요? 이 집도 새언니랑 오빠가 해준 거잖아요. 저도 가족인데 그깟 1억도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야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구해드린 거죠. 아가씨, 제가 재벌이에요? 어떻게 몇 번씩이나 큰 돈을 마련해요?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시누이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좀 쳤습니다. 혼자 자식 셋을 키워낸 시모와 일도 안 해서 돈이 없으면 당당하게 시집을 간다고 돈을 내놓으라는 시누의 상황이 누가 봐도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모는 저희 남편을 잘 키워주셨으니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드린 건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던 시모의 180도 바뀐 태도였죠. 어디서 큰 소리야? 새아가, 너네가 너무 편하게 대해주니까 여기가 시댁이라는 거 잊었니? 어디 싹수 없게 시댁에서 며느리가 큰 소리야? 내가 너무 너에게 오냐오냐 한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형편에 맞게 결혼 준비하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형편에 맞게? 참나, 너 지금 우리 막내가 일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니? 우리 막내가 준비하던 게 잘 안 풀려서 그런 건데 가족끼리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시누이 기나 죽이고 내가 그러고 우리 집의 큰 며느리니? 어머님, 어떡해. 새언니라는 애 때문에 내 결혼까지 깨지게 생겼잖아. 나 어떡해. 신랑한테 꼭 집 마련해 오겠다고 했는데 어떡하냐고. 시댁에도 말 다 해놨는데 내 결혼 깨지면 너 때문이야. 그때부터 막내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휴지를 집어던지고 바닥에서 질질 짜는 모습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남편도 결국 참다 폭발해서 막내 신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저와 시어머님 둘이서 남게 되었습니다. 너 꼭 그렇게 우리 막내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야 했니?
너 학교 교사라고 능력 좋다며? 그런 애가 1억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너 우리 가족에게 쓰는 돈이 아깝니? 어머님, 1억에 어떻게 함부로 해주겠다 말겠다 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교사 월급으로 1억은 언감생심 수중에 5천만 원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퇴직을 해. 교사들 퇴직금 많이 나온다면서. 이참에 너도 집에서 우리 손주나 잘 보렴. 맞벌이 한다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아이한테 신경도 못 쓰지 말고. 어머님, 막내 아가씨 결혼자금 때문에 지금 저에게 퇴직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그 돈 없으면 우리 막내 파혼이잖아, 파혼. 아까 하는 말 못 들었니? 사돈네한테 말을 다 해놨는데 만약 그 돈을 못 가져가면 제가 시댁에 얼굴이나 들고 살 수 있겠니? 어머님, 저도 이 집 식구예요. 막내 아가씨만 이 집 식구 아니라고요. 제게 매일 우리 집 큰딸 큰딸이라고 말씀해놓고서는 지금은 어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됐다 됐어.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니? 참나, 며느리도 남의 집 식구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난 널 정말 딸처럼 대했는데 우리 막내 파혼당하면 너 때문인 줄 알아? 그 일이 있고부터 시어머님과 신우들이 절 대하는 태도가 마치 역적이라도 되는 듯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신우들은 제 흉을 대놓고 보질 않나 시모는 아주 저만 보면 막내딸 혼사를 막는 원수를 보듯이 절 대하셨어요. 원래 보통의 고부관계였으면 그러려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저와 시어머님 사이가 보통 사이였던가요? 정말 가까웠던 만큼 저도 시어머님의 태도 변화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있니? 반찬 해왔다. 문 좀 열어보렴. 어머,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동안 발걸음 안 하셨잖아요. 내가 내 친구니? 참나, 하여튼 넌 예의가 없어. 자, 여기 반찬. 이거 주러 온 거니 난 그만 가보마. 앉아서 커피라도 드시지 그러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과 대면대면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찬을 주러 온 시어머님을 뵈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전 그게 시어머님께서 제게 내민 화해의 손길로 착각을 했죠. 그날 저녁 시모가 두고 간 밑반찬으로 저녁을 해결했고 잠이 든 후 전 새벽에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강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배가 꼬일 듯이 아프더군요. 남편이 급하게 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고 어린 아들까지 함께 병원에 따라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배 아파? 누가 배 아프게 했어? 동현이가 혼내줄까? 엄마 아프지 마. 엄마가 아프면 아빠도 아프고 나도 아프단 말이야. 당신 괜찮아? 나 오늘 첫차 근무라서 나가봐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갈 수가 없네. 아빠,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 엄마는 우리가 지켜줘야 하잖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아들이 제 옆에서 펑펑 우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시댁에 다 퍼주고도 이런 꼴로 병원에 누워있는지 한심하고 화가 났고 무엇보다 제 곁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두고 출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제가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최근 먹었던 음식을 물어보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님이 두고 간 반찬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식중독이란 진단에 전 많이 익었다고 생각한 김치와 시금치의 시큼한 맛이 떠올랐죠. 그거 말고는 이렇게 탈이 날 음식은 없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끈끈 앓는 와중에도 시모가 일부러 제가 탈이 나게 하려고 반찬을 주고 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사실 시금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밑반찬이라 원래 시모가 자주 챙겨주던 반찬이었기 때문에 시모가 내민 화해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신감을 느끼며 응급실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뻔뻔하게도 시어머님과 시누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걱정하는 척인지 정말 걱정하는지 모를 얼굴로 제 옆에 앉아 괜찮냐고 묻는 시어머님의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길래 마음을 곱게 써야지. 원래 심성이 꼬이면 배도 꼬여서 탈이 난다고 그러더라. 몸조리 잘하고 우리 막내 요즘 고민이 참 많아. 너 때문에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 고민이 많다고. 어머님, 저 아픈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돈 타령이에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이렇게 만드신 거죠?
저 다 알아요. 주고 가신 반찬들 상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쉿! 누가 듣겠다. 내가 왜 일부러 상한 걸 주겠니? 참나 망상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글쎄, 우리 막내가 너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냉장고에 반찬이 조금 남길래 준 건데, 만약 상한 거라면 그건 너 때문에 상한 반찬이겠네? 그렇지? 어머님, 저 절대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1억? 절대 안 줄 거예요. 저한테 당장 1억이 있어도 막내 아가씨한테 줄 바에 쓰레기통에 버릴 거라고요. 참, 너도 독하구나. 난 이제 너랑 얼굴 마주치면서 못 살겠다. 그냥 선재랑 이혼하면 안 되겠니? 이만큼이나 서로 다퉜는데 계속 새아가 하면서 살 수는 없잖니? 1억 안 줘도 되니까 너 그냥 우리 선재랑 이혼해라. 응? 이혼이요? 참다. 어머님 맘대로 해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선재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봤자 선재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랑 인연을 끊겠니? 당돌하네 요게.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태어나는 대로 이혼 서류 가지고 오너라.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댁이 들인 정성이 얼마인데 절 헌시짝 내버리려는 듯하는 시모의 모습에 남아있는 정까지 모두 떨어지고 말았죠. 전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남편에게 그동안 제가 당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저를 무시하고 욕하고 못살게 굴었던 신우와 시모.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풀이라도 하는 건지 제게 상한 음식을 준 일까지 모두 말이에요. 남편은 그 모든 일들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엄마와 인연을 끊을 수 있겠냐는 시어머님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어요. 집까지 구해주면서 시댁의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한 음식이라는 사실에 남편도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집도 아깝다면서 시댁 식구들 쫓아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자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너무 듬직하고 그래도 남편은 잘 둬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퇴원 후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고 그 앞에서 남편은 저에게 이제 당신 것 다시 찾아와야지 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시댁의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모두 신우들과 시어머님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큰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나가세요. 빨리 짐 싸들고 나가시라고요. 빨리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새언니, 뭐라는 거야? 이 시간에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행패 부리지 말고 새언니나 빨리 나가세요. 오빠도 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아가씨야말로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어머님 모시고 나가주세요. 새언니 미쳤어요? 엄마, 새언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남의 집이래? 여기 우리 오빠 집이에요. 새언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는 거야? 오빠 집? 참나, 생각해보니 이 집 얻을 때 전세계약서는 안 보여드렸었구나.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이름이 적혀있는지. 전 시모와 신우를 향해 계약서를 집어던졌고 황급히 계약서를 펼쳐든 시모의 눈은 바쁘게 내용을 훑더니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집 우리 아들이 얻어준 집 아니었어? 왜 내 이름이 적혀있니? 당연히 우리 선재 이름이 적혀있었어야지. 너 무슨 사기를 친 거야? 어머니, 이 집 희선이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 집 얻을 때 희선이가 마련한 돈으로 구한 거라고요. 뭐라고? 누구 돈으로 마련했던 당연히 네 이름으로 구했어야지. 뭘 믿고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희선이가 얼마나 우리 집에 잘했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왜 이 사람을 괴롭혔냐고요? 내가 처갓집에도 그렇고 내 아들 동현이한테도 그렇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희선이한테 그렇게 받아가 놓고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괴롭히긴 뭘 괴롭혔다고 엄마를 쥐잡듯이 잡는 거니?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해서 널 화나게 만든 거야? 너 우리 가족을 풍비박살나게 하려고 시집 온 거니? 이제 속이 시원해? 이 집마저 다시 뺐으면 내 속이 시원하냐고? 네, 그래야 제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경찰 부를까요? 보기 흉하게 끌려나가실래요? 저 이제 어머님 안 뵐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들도 이제부터 안 도와줄 테니 알아서들 먹고 사세요. 야, 너!
아마도 이 집을 마련할 때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남편 이름으로 집을 구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게 그렇게 당당했던 건지. 결국 시모는 제 명의로 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신호들과 함께 길바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밤새 전화와 문자를 보내면서 어찌나 욕을 하던지 시댁 식구들이 화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전 통쾌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전셋집을 정리한 다음 시댁 식구들과 약 2년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남편과는 연락을 하는지 남편을 통해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들었죠. 예전에 살던 허름한 옛집 근처에서 시모는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소식과 신우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일자리도 구하지 않은 채 시어머님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돈을 구하지 못한 막내 신우는 결국 파혼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이력 때문에 결혼을 포기할 사람이었다면 언제가 되어도 같은 문제로 이렇게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런 생활이 만족스러웠지만 남편의 마음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못된 짓을 했다곤 하지만 남편에게는 어머니이고 동생들이잖아요. 조심스럽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처럼 가깝게는 못 지내도 가끔 명절에는 시댁에 들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완강히 거절을 하다가 제가 꾸준히 설득을 하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2년 만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원룸에 저와 남편, 우리 아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으니 발 디딜 틈도 없더군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너도 내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널 너무 못살게 굴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받은 게 많으니 고마움을 잊고 있었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제 다시는 시댁에 경제적인 도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가끔 얼굴이나 비출 테니 우리 앞으로 이렇게만 지내요. 그래, 나도 염치가 있지.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마.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여주니 너무 고맙구나. 세연이 미안해요. 내 결혼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남처럼 지내지 않았을 텐데. 돈 마련하지 못했다고 매정하게 결혼을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을 제가 망가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새언니. 그렇게 2년간 하지 못한 말들을 하면서 시댁을 나설 때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참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저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더 이상 예전처럼 시댁과 가깝게는 지내지는 않을 것이지만 남편의 걱정이 덜어질 수만 있다면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시댁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사셨으면 해요. 제가 친정엄마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참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 들으면 저희 시댁도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죠?